LG화학 연매출 30조 765억원, 영업이익 1조 7,982억원, 당기순이익은 6,824억원, 시가총액 50조 수준, 코스피 시총 순위 10위권,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등의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그룹 계열의 석유화학, 생명과학 기업입니다. 우선 여러분, 화학 이야기하기 전에 LG화학의 설립설을 통해서 LG그룹의 가지치기를 이해해볼게요. LG의 시작을 아마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세운 진주의 구인회 상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 다니실 때나 취업 준비하실 때나 지나가는 숱한 다크넷 영상으로 구인회라는 이름과 구인회 상점은 한 번쯤은 흘려가며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LG라는 기업의 시작은 사실 부산에서 시작한 라키화학인 것을 아시나요? 구인회 상점이 LG를 잇게 한 씨앗과도 같은 존재라면 라키화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LG그룹으로 성장한 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1931년 창업주인 연암 구인회 회장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구인회 상점을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구인상회를 성공적으로 키운 뒤 사업을 모두 정리한 후 1947년 부산으로 터전을 옮기게 되죠. 그리고 1947년 1월에 터전을 옮긴 부산에서 라키화학 공업사를 창립하게 되는데요. 라키화학 공업사 창업 후 구인회 회장은 여성용 크림인 럭키크림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라키화학 공업사가 만든 럭키크림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럭키크림은 해방 직후 한국에서 가장 불티나게 많이 팔린 화장품으로 등극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럭키크림은 해방 직후 당시 외국인 모델을 적용한 디자인과 중국 상하이에서 들여온 외제품으로 소문이 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화장품의 대성공으로 하이타임, 럭키치약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라키화학 공업사는 오늘날의 LG생활건강의 계열사로 뻗어나가는 초석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럭키크림이 LG가 석화 산업에 본격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당시 럭키크림이 출시가 되었을 때는 먹을 것조차도 귀한 시절이었지만 럭키크림은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크림통의 뚜껑이 잘 깨진다는 점이었는데요. 내용물의 품질은 좋았지만 포장에서 잦은 불량이 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갔던 것이죠. 그래서 구인회 회장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도중 미국 부대에서 흘러나온 가볍고 깨지지 않는 크림통 뚜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불리우는 합성 수지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인회 회장은 플라스틱 생산 계획에 착수했고 1952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플라스틱 생산에 성공을 하죠. 이후에는 국내 최초로 PVC 파이프, 비닐 장판, 스펀지 레자, 폴리에틸렌 필름 등의 제품들을 생산하며 생활용품은 물론 건축자재, 산업자재를 개발해내며 대한민국의 화학산업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이 럭키크림 하나로 벌써 오늘날의 LG 생활건강, LG 석유화학 이 두 가지의 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인회 회장은 이런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라디오, TV, 세탁기 등을 영위하는 금성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금성사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LG전자가 됩니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석유화학 원료 사업 진출을 위해 여천 공장을 건설, 본격적인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하고 1995년 상호를 오늘날 우리가 아는 LG로 변경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기업으로 태어납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럭키크림의 열풍이 LG그룹의 전자부터 화학 그리고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뿌리부터 근본인 LG화학의 최근은 어떨까요?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실적은 2016년 매출 20조 6,500억원, 영업이익은 약 2조, 당기순이익은 약 1조 2천억원에서 2017년 매출 25조, 영업이익 3조, 당기순이익도 2조로 쭉쭉 올라가고요. 2018년까지도 매출 28조, 영업이익 2조, 당기순이익도 조금 빠지긴 했지만 1조 5천억원으로 나름 순항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2019년에 갑자기 매출이 감소를 하더니 영업이익은 63%가 감소를 하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5분의 수준으로 빠지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물론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면 LG화학의 실적이 감소했던 이유는 바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강대국 미국 지원 체제에서 중국이 G2로 치고 올라오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무역 전쟁을 펼치는데요. 양국 모두 서로 관세를 높이는 니가 가라 하와이식의 작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런 양국의 기싸움은 당연히 무역시장 저조로 이어지고 각국의 개발 투자가 지연되자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감소한 화학 제품의 수요에 따라 석화업계의 쌀, 석화업계의 주요 원재료인 에틸렌 가격이 감소하며 판매 단가 역시 하락하고 말죠.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말고도 당시의 석화기업 불황에 활용 점정을 찍어준 것은 바로 미국의 셰일국입니다. 당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셰일가스가 수지 타산이 맞아지자 미국은 상승하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셰일가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합니다. 셰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석화업계 주 원재료인 에틸렌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석화 기업들은 고유가를 대신에 저렴한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에틸렌을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동의 원유를 이용해서 에틸렌을 만들었는데 당시 급등하는 석유값 대비 미국 석화 기업들의 값싼 에틸렌 공급으로 에틸렌 가격이 더 낮아져 수지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에틸렌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죠. 그래서 미국의 셰일가스 스노우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실적은 영업이익은 반토막 이상, 당기순이익은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가라앉은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는 석화 사업, 글로벌 사이클에 너무 영향을 받은 탓에 LG화학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석화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 셰일가스 같이 글로벌 리스크가 너무 큰데 이를 뒷받침할 수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LG화학이 선택한 사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다 아는 배터리예요. 배터리야말로 기업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었고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배터리만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배터리 이퀄 LG화학의 이미지가 이런 일련의 역사로 인해서 형성이 된 것이죠. 물론 석화에서 이를 바득바득 깔며 준비한 LG화학의 배터리 산업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산업으로 뛰어들면서 2019년 LG화학의 배터리 점유율이 10.5%에서 2020년 23.5%로 점유율 2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출도 30조 765억 원, 영업이익도 1조 8천억 원, 당기순이익도 7천억 원 수준으로 실적 회복에 성공을 하고 배터리가 가라앉는 석화 산업에서 새로운 구세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빠지고 있던 석화 산업의 매출을 보조하면서 매출 비중 역시 2018년 24%에서 2020년 41%로 기존 주력으로 하던 석화 부문의 실적과 대등해지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들여쳤을 때는 LG화학이 참 배터리로 눈물 짓던 석화에서 한바구음으로 변한 건 알겠는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과 분할한 건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여쳤을 때는 LG화학에서 배터리맨 떼어놨으니 지금 석화밖에 없잖아요. 어라? 내가 LG화학 입사해서 배터리에 갈 줄 알았는데 나도 함께 가라는 것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LG화학 핵심은 배터리인데 배터리 부문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따로 채용을 하고 있고 LG화학은 그렇다면은 배터리 빼면은 팥없는 찐빵이 되는 것은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LG화학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무작정 배터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말 안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심지어 회사의 주인이 주주들이 정말 완전히 배터리와 분리를 하면은 가만히 놔둘까요? 아닙니다. LG화학에도 이미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미 이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LG화학은 2025년까지 차기 신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소재로 삼는데요. 2025년까지 6조 규모로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LG화학은 양극재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연간 6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구미 공장을 착공해서 2020년 4만 톤 규모에서 2026년 26만 톤으로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배터리에 대한 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LG는 왜 하필 배터리 소재 중에서 양극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선택했을까요? 자,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배터리 원가 구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서 원가는 양극재가 40%, 음극재는 10%, 분리막은 15%, 전해질은 10%, 그리고 기타 전선 및 안전장치가 25%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원가 중에서 최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극재인데요.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기차용 배터리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SNE 리서치에 따르면 양극재 시장은 현재 연평균 33%씩 성장하며 2021년 82만 5천 톤에서 2025년 275만 톤까지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재 시장 역시 폭풍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배터리와 밸류체인을 형성할 때 지금 양극재만한 시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양극재 생산 기업들 역시 2025년까지 생산량을 최소 77만 톤으로 증가할 것을 밝히면서 생산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소재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배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테슬라와 같은 완성차 기업들도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배터리 경쟁에 대한 리스크보다 오히려 소재 쪽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경영 안정성을 더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양극재 시장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양극재 소재 이야기인데요. 양극재를 만들 때 쓰이는 핵심 소재 중 하나는 코발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코발트 자급률은 0% 수준으로 대부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코발트는 리튬과 함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 광물 자원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코발트 수요가 2040년까지 2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현재 이 배터리 원자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와 배터리 시장 경쟁국이라는 것은 큰 리스크입니다. 중국은 2005년부터 남미와 아프리카에 1449억 달러, 2720억 달러를 투자해 리튬과 코발트 등의 소재를 확보하는 자원 외교를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사재기까지도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배터리 핵심 원료를 배터리 경쟁국인 한국을 상대로 전략 무기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 같은 중국의 에너지 독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양극재 소재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현재 필연적인 선택이 되었죠. 그래서 LG화학은 최근 니켈 함량을 90%로 높이고 코발트를 5% 내외로 줄이는 양극재를 개발해내며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양극재 소재에 대한 자립권을 획득하면서 양극재를 얼마나 안전하게 제조하느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양극재 기술은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을 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재 산업에 대한 기술력으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밸류체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LG화학의 채용 공고를 보면서 첨단 소재 부문에서 특히나 전지 부문, 양극재라는 부문을 채용하는 것을 본다면 현재 LG화학이 양극재 부문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LG화학의 채용은 8월 31일부터 9월 28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석화, 첨단 소재, 생명과학 등의 각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하니까요. 이 영상 하나로 LG화학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인사 담당자의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업 분석하는 토리짜리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